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은 아주 고단수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과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난 1일이니까 뭐 바로 한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33살이군요. 장예찬 씨와 함께 이 연희동에서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음식점에서 편하게 만나가지고 이 대화하는 사진을 장예찬 씨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연남동입니다. 연남동에서 만난 이유가 이 골목상권과 젊은이들과의 관계를 듣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모종린 교수와 만나서 나눈 대화에서 골목 상권의 주인공은 청년이 되어야 한다. 서울 연희동처럼 골목 상권이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소상공인도 행복해지고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었던 장예찬 씨는 윤석열 전 총장과 모종린 교수의 골목 문화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제가 속한 2030 세대 밀레니얼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모종린 교수님과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윤 전 총장의 만남이라 잠시도 이야기가 끊길 틈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업체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연남장에서 식사를 했다는데 윤 전 총장은 이름 때문에 연남장이 중국 음식점인 줄 알고 빼갈 마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가 복합문화공간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면서 아주 이런 체험을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 씨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의 행사에 동행하며 공보 역할도 하는 스텝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분은 부산 출신이고 30대고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개원연구위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홍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나온 드럼 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는 MBC 100분 토론에 청년 자격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 그래서 윤희숙 의원과 만나게 된 계기는 윤 전 총장이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가진 분이 윤희숙 의원이다. 정치하게 되면 윤 의원과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희숙 씨는 그렇다면 입당부터 하시라고 권했더니 윤 전 총장은 웃더라고 합니다. 뭐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입당 준비 운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을 읽고 윤 의원에게 아주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교수 출신이고 작년 3월 출간한 이 책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총장도 책 내용 상당 부분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적임자로 윤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윤 의원이 유명해진 것은 작년 7월에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반대 연설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쟁을 벌였는데 완전히 KO 승리했습니다.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이 지사가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걸 두고 이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두 사람이 티각태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윤희숙 의원이 1970년대생 여성 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윤석열 씨가 만나는 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종의 이론 무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18에 처음 해가지고는 5.18 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김정은의 전제를 반대해야 한다,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물론 문재인,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봐도 문재인의 독재와 김정은의 전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5.18 정신은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의 전유물도 되어서는 안 된다. 5.18 정신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남북한의 좌익과 국민들이 맞서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문제는 아주 일반론적으로 딱 정리를 했으므로 이 정권 사람들도 이걸 정면으로 비판하기가 참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엉뚱한 논점을 잡았기 때문에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5.18 정신으로 독재 전제에 반대하자는 그 메시지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차도살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5.18 정신이란 걸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찌르는 이 차도살개를 썼는데, 그 뒤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보도 이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감각, 그리고 독서량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장제원, 김종인 위원장과는 거의 천적 관계인 장제원 씨와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준비 운동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